안녕하세요. 마젠 타로입니다. 지난번에 인트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처음 카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요. 적어도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날도 좋고 햇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보니까 중간중간에 추운 날들이 좀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유의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봄 기운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죠. 인간이 살면서 많은 시련에 부딪히는데 우리 모두가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거란 생각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인생도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좀 억울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어서 모두가 편안히 자유롭게 건강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아티스트에 의해 출판된 카드 3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프리즈마 비전, 이건 라이트 비전, 그리고 최근에 나온 코스마 비전입니다. 사실 레노먼드 카드, 제가 제너럴에서 종종 쓰는 레노먼드 카드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레노먼드 리뷰를 할 때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에 같이 이 카드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카드와 같이 출시된 좀 두꺼운 책, 비전북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 타로 카드를 살 때는 그냥 타로 카드만 구매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책의 내용도 되게 많고 한번 읽어보고 싶고 잘 제작이 된 것 같아서 최근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도착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언박싱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로 카드만 보여드리고 이 동영상에 이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카드는 처음 출시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마 몇 번째 에디션이 계속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재질, 카드 재질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신 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재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물로 직접 본 건 아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분의 웹사이트는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카드 박스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는, 여기 이제 가이드북 있고 카드가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동일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거는 여기는 좀 반 광택, 반 무광택 이런 재질인데 이거는 전혀 반사가 되지 않는 재질로 카드 박스가 바뀐 것뿐 전체적으로 이 시리즈가 다 비슷해요. 다 열어볼게요. 각각의 카드에는 이렇게 두툼한 가이드북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알차고요. 일반적인 의미와 이미지를 설명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가이드북만 있어도 사실 충분히 카드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에는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북이 비슷한 포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각각 카드의 뒷면이고요. 거의 컨셉트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카드는 카드 재질이 요즘에는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교해서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즈마 비전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광택이 나는 재질입니다. 사실은 제가 광택이 나는 재질을 엄청 좋아해요. 때에 따라서는 미끄럽기도 하고 또 사실 사진이나 영상에 쓸 때는 빛 반사가 좀 되니까 불편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타로 카드는 개인이 쓰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카드 스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이트 비전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재질이고 금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마 비전 오라클 카드는 반광택?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광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완전히 무광택도 아닌 그런 재질입니다. 반 정도 매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두리는 사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약간 홀로그램 글쎄요. 홀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고 색은 약간 네이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 스탁을 간단히 보셨어요. 그런데 이 두 카드는 프리즈마 비전 타로, 라이트 비전 타로라고 타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카드는 코스마 비전 오라클 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작가분이 이 타로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내용을 보시겠지만 타로라고 하기에는 가이드북 없이 바로 리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타로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로처럼 쓰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숙지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마이너 카드들은 이미지들이 나란히 놓으면 다 연결된다는 것 아시죠? 이 카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코스마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다 그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카드를 살 때 그 점이 너무 특별하고 좋아서 사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타로들이 전부 비슷하게 그렇게 연결되는 마이너 카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카드의 전반적인 거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것보다는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메이저 카드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 두 카드는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전부 비슷합니다. 그냥 좀 드로잉이 다를 뿐이지 이미지 묘사가 흡사하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드북도 같은 가이드북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약간 확장된 이미지들을 많이 불러다가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달라요. 벌써 첫 번째 바보 카드부터가 다르죠. 두 타로에서는 펠리칸이 바다 한가운데에 어떤 봉우리에 있는 모습,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수 있는 위치이지만 바보 카드는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헤엄치는 늑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헤엄치는 늑대라면 자기 영역 밖의 일이죠. 늑대가 바다에서 살지는 않으니까. 펠리칸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뛰어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신중하지 못했던 느낌의 카드. 그리고 코스마 비전의 경우는 데스라고 명명을 하면서 죽음과 새로운 탄생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매지션, 코스마 비전에서는 까마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사제 카드. 두 카드에서는 물 위를 걷는 여사제, 물 위에 잠시 생겼다 없어지는 발자국들이 달빛에 비치고 거기에 석류도 남아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코스마 비전은 물 위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백조의 모습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여황제와 공작으로 표현된 카드, 황제 카드, 코스마 비전에서는 펠리칸, 사제의 카드. 여기의 카드에서는 피닉스가 쓰여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사제의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카드에서는 이 피닉스가 보통 저지먼트 카드에 많이 쓰여요. 여기서는 작가의 의도가 어떤 깨우침이라던가 자아와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그런 뜻에서 피닉스를 쓴 것 같습니다. 러버스, 춤추는 커플과 소울메이트 카드입니다. 체리엇 카드, 자동차로 표현된 카드와 스피릿 플레인 카드, 좀 더
보시면 약간 우주적인 기운이 좀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이걸 보니까 그 생각도 나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인데 송중기가 나왔던 영화? 송중기 님이 나왔던 영화 뭐였죠? 우주 쓰레기차.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또 힘카드, 사자의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자 얼굴로 표현된 꽃밭이죠. 무섭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위에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꽃밭인 거죠. 그리고 용기와 두려움 극복의 의미가 있는 올프 카드입니다. 허밋, 은둔자. 잘은 보이지 않지만 다리 위에 서 있는 은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믹 트리로 표현된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기서는 라이프 맵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저스티스는 카르마. 매달린 사람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물 아래 떠 있는 잠시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긴 사람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sacrifice. 손을 이렇게 잠시 놓아버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는 듯한 모습, 무언가를 보내주는 듯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데스 카드. 하지만 데스 카드에는 항상 새 생명이라는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패스트 라이브. 그리고 여기는 패스트 라이프. 일반적 죽음의 카드라고 보기에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인생에서는 항상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이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함도 있듯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시간들이 여러 가지의 나의 모습들이 결국 쌓여가는 과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렇게 패스트 라이프가 타로에서 쓰인 카드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아는 카드는 오쇼젠 타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달 카드에 상응하는 그런 카드로 묘사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데스 카드와 상응하는 그런 카드로 쓰였습니다. 절제 카드. 여기서는 미로로 표현이 되었죠. 마치 미로 안에서 패닉할 게 아니라 침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는 미로가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고 어쩌면 이렇게 환한 빛을 보고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인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끝도 없이 미로를 헤맬 것인지를 보여주는 제 생각에는 작가의 의도가 뭐였든 제가 생각하는 절제의 카드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더 큰 이미지로 보입니다. 데빌 카드. 데빌 카드야말로 이전에 여기 미로와 같은 길을 보여주는데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근접한 곳에서 마치 1인칭 구도로 보여주는 것 같죠? 한 치 앞도 생각할 수 없는 꽉 막힌 느낌을 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밝게 빛나고 화려한 유리병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뭐가 좋은 게 들었을 것 같잖아요. 열고 싶게 만드는 유혹의 빛을 표현한 듯 싶고요. 타워 카드. 아슬아슬한 벼랑 위의 집들,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 해안가. 하지만 이미 불꽃의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는데 여기 배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 위태롭게 보이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스타카드. 여기서는 베일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폭포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빛의 폭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베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달 카드. 앞에 두 카드는 웨이트랑 비슷한 이미지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 코스마 비전에서는 브릿지로 표현이 됐어요. 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후광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후광으로 덮인 모습이에요. 다리를 건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앞도 안 보이고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여기 선 카드. 여기 카드에서는 정말 컬러풀하고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거나 반영하는 듯한
선의 카드라면 여기는 그 컬러가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이 카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아쉽게 그 컬러감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피니트 패스. 이것도 성공을 의미하는 꽤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지먼트는 여기서는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는 무언가를 빛이 됐든 어떤 발자국인지 낙엽인지 깃털인지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문이 닫혔을지라도 다른 한쪽이 열리는 일이 종종 있죠. 혹은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거나 여기서는 언노운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작가의 이전 카드들과 이미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분명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데 사실 그 빨려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웨이트 타로 보시면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관에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나는 이미지를 어떤 다른 문으로 가는 걸로 셋 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월드 카드입니다. 여기는 Life on Earth로 표현됐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분의 카드는 항상 물음표 카드가 한 장씩 있더라고요. 새로운 코스마 비전에도 물음표 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 카드인 것 같아요. 프리즈마 비전에서는 날개에 달린 돼지, 라이트 비전에서는 사과나무들이 있는 수목원의 모습, 그리고 코스마 비전에서는 슬리핑 쉽인데요. 여기 돼지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다. 라는 걸 알려주고 여기 이 카드는 누군가와 공유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을 의미를 하고요. 이 카드들은 보시면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죠. 그냥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쓰게끔 정박해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오랜 시간 여기 있었던 것처럼 배들은 바다나 강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냇물 주변에 정박해서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휴식, 쉼, 잠시 숨 고르기,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기 등등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메이저 카드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 리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작가의 의도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타로로 나온 것이고 아무래도 코스마 비전 오라클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로라는 만들어진 어떤 틀에서 조금 자유롭게 빠져나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카드 이후에 나오는 까마귀, 스완, 피커, 펠리칸, 피닉스까지 이게 타로로 치면은 사제 카드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이 5개의 이 조류들, 새들, 연금술적인 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영역 혹은 무의식의 영역을 묘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메이트를 지나서 스피릿 플레인으로 시작을 하는 이 나머지의 카드들은 삶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시스템이죠. 원래 타로 메이저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앞에 새 카드들, 여기서 나왔던 새들의 카드들이 매지션, 여사제, 여왕제, 황제, 그리고 사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첫 카드, 바보의 어떤 여정을 시작할 때 만나게 되는 현실적, 이성적, 영적이거나 초월적인 시선과 과정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작가는 새를 통해서 다룬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경험치들이 카드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3개를 다 같이 옆에 놓고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카드를 타로와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각각의 카드가 반영하는 원래의 타로 시스템이 있기는 해서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비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이너 카드들을 볼게요.
마이너 카드들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마이너 카드들의 수트는 완드, 컵, 소드, 펜타클이 있죠. 그리고 각 수트에 페이지, 나이트, 퀸, 킹이 있는 식인데요. 여기 카드에서는 5개로 나눠 놨어요. 완드에 상응하는 엠버, 컵의 로터스, 소드의 버드, 펜타클의 트리, 그리고 마지막 수트는 사실 여기에도 다 있는 거지만 이분이 페이지나 킹이나 이런 코트 카드를 다 한 대에 묶어서 이렇게 페이지 오브 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각각의 명칭,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컵인가? 아니면 완드인가? 이런 게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이분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따로 수트를 분리해서 보면은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비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카드들도 코트 카드는 제일 밑으로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카드는 타로 카드라는 점, 그리고 4가지의 수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코트 카드들은 완드나 컵, 소드, 펜타클 수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 카드들도 같이 나란히 보도록 할 텐데 마이너들은 메이저에서 했던 짧은 코멘트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빠르게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간에 멘트가 꼭 필요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두 카드는 이렇게 지팡이로 묘사된 완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엠버는 여기 불꽃 2개 보이시죠? 이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사람이 3명이어서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훑어보니까 엠버는 전부 다 모든 카드에서 대부분 이렇게 불꽃, 심지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불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실 때 중간중간에 보자마자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수트의 개수들이 표현된 카드들이 몇 장 있습니다. 카드가 그런 식인 게 몇 개 더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새 두 마리가 작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네 마리의 새. 잘 안 보이는데 그만큼 이 카드가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고 귀엽기도 합니다. 여기는 새는 아니지만 비행기로 묘사가 되었고요. 네, 이제 코트 카드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쪽에 있는 카드들은 여기에 있는 카드와 보조를 맞추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 놓았으니 지금부터 어떤 이름이 어떤 타로 카드에 상응하는지,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상응하는지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은 곳에서 출판이 된 3가지 타로 카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면서 나는 좀 다르게 느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여러분도 타로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타로의 이미지를 볼 때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타로를 배울 때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 다른 의미로 들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 똑같은 강도, 똑같은 가치, 똑같은 어떤 매력으로 다가오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문한 책, 왔는데 아직 뜯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리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